번째 강좌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신 최성덕 덕성여대 미술학과 교수님이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 체험은 선교사가 보유한 문화재를 소재로 하여 불합 퍼즐, 감로수 탭블러 등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6월 26일 토요일 첫 번째 진행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선교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주변 청소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금요일 날 불모산 명산제, 10월 16일 토요일 산사 문화제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문학 강좌 강의를 해주실 고경 권순학 강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1954년생이십니다. 그리고 93년부터 2005년까지 창원 향토사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셨고 96년부터 현재까지 경남 향토사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문화재청 문화재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시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경남 불교대학 교학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성주사 공절사고 편집위원이시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바람일 굿라이프 불교 상조 대표로 계십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경남지사장을 역임하셨고 2009년부터 연사회 가이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 근대자료문화조사원으로 활동하실 예정이십니다. 한때 부처님 10대 제자 이후 11대 제자 금색 제일 권순학으로 불릴 만큼 아주 불교 활동이 많으신 분인데 고경 권순학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선교사는 언제 와도 좋고 또 오늘 아침에 좀 준비하느라 조금 일찍 오니까 굉장히 친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불무로가 예정대로 내부가 복원되니까 이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선교사의 역사 부분을 제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말솜씨도 없는 사람이 해서 좀 송구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자료가 요 책자 하나 하고 낱장짜리가 한 장이죠. 일단 그 낱장짜리 요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타이틀을 선교사 조선시대 중후기 법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 쪽으로나 중간에 보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선교사에 직접 출석하신 분들이고 그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조선조는 아시다시피 승유권 정책으로서 당시는 우리 불교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벽송 기영스님 한양 벽송사를 창건하신 스님이고 전국 각곳에서 수행하는 불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해서 우용 영광스님 그 밑에 제자 되는 분들이 이제 이른바 엔지니어한테 의성군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을 많이 세워서 일부나마 우리 불교 위상이 다시 복원되는 그런 계기를 받게 됩니다. 부용 영광 스님 다음에는 제자로서 청어휴정 서산대사죠. 그 서산대사 또 아래에는 사명담 유정 스님이 계셨고 이제 부유선수계 쪽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오른쪽에 보면 성지 스님이라고 우리 선교사에 출석했던 아마 주지를 하셨을 거예요. 풍수하고 대바실 때. 그래서 여기는 부용 영광 스님의 직계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유선수 스님 밑에
벼감각성 또 유명하신 스님이죠. 제가 밑에 줄을 쳐놨는데 이제 벼감각성 스님 아래에 왼쪽에 보면 취미 수초 스님, 백곡 천흥 스님 등 700파가 아주 번성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이죠. 이때 보는 것 같으면 삼강계신이라는 스님께서 우리 성주사 대웅전에 삼종부를 조성하신 스님이십니다. 조성 복장문에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아마 여기 700파에는 속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중간에 배감 손제자 도인 진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우리 복장문에서 확인했지만은 그러면 배감 각성 스님의 손자 같으면 상강 계신 스님도 7대 파에 들어간 게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스님은 1729년에 삼종도 대금불사에 복장문을 해서 넣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넘겨가면 좀 이렇게 교차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 외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거라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할 만한 게 우리 1729년에 개경불사문에 암행의사로 유명한 박문수가 경상우도 관찰사로 불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당시에 복장문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학자들은 이건 절에서 말하자면 스님들 문장이 아니고 박문수가 요즘 하던 도지사죠. 경상우도 도지사 박문수가 아마 그 복장문을 지었을 거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한 몇십 년 흘렀습니다만은 또 유명한 분이 맨 밑에 있는 등암찬원 스님, 오늘날 성주사의 이런 모습들을 등암찬원 스님께서 사실은 지금 만드셨거든요. 그런 등암찬원 스님은 16살인가 확정치는 않습니다. 성주사에 오셔서 서봉의정 스님 밑으로 출가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서봉의정 스님은 우리 대웅전에 등암스님도 그렇고 창건주 무염스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진영이 다 있죠. 그리고 그래서 등암찬원 스님이 1874년에 스승 되시는 서봉당 의정 스님의 진영을 그래서 봉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76년에 창건주 무형국사 진영 역시 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암찬 스님의 제자인 진영해찬 스님이 1925년도에 등암 스님 진영을 역시 대웅전에 모시게 됩니다. 진영해찬 스님은 화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황사 쪽인데 문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범어사는 물론이고 우리 성주사하고 황사하고 많은 인적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 밑에 우리 사적기 비석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같으면 얘는 황사 쪽에 남전스님, 한자로는 남천이라 써놓고 절에서 독하게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센터자를 써놓고 이끌 때는 남전 아마 성은 김씨고 한글 스님인데 남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는 좀 독특한 그런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본문 교재로 보겠습니다.
역사적 사실만 쭉 넣으면 좀 지루하실까 싶어서 페이지를 약간 넘겨서 6페이지 선주사 또는 공절 또는 울진사 말기 어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사찰 연기단에는 창건, 중창, 폐사 등을 거치면서 여러 사연들이 혼합되어 역사와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적잖게 많다. 사찰의 연기설화가 교화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사중의 권하자들이 돈독한 불심에서 지내는 이야기로 일정 부분은 당시의 사정과 불자들의 여망을 모은 어떤 면에서는 풍부한 정보의 산물인 점을 이해하고 그 점이 정확한 연대기적 사실보다도 오히려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표현은 사실 말을 좀 돌려놨는데 우리 나중에 발굴된 그 사전문에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꼭 맞다 안 맞다 그런 보다는 또 우리가 학술적으로 규명할 거는 규명을 하고 또 이해할 거는 이해해서 결국은 그게 우리 뭐 불심을 갖다가 정당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고려 시대를 상징하는 곰절 음진사입니다. 명칭이 임진왜란 이후의 중창설화로 등장해서 시대에 걸림없는 이런 사례를 잘 보여준다. 곰매, 음사는 삼국사기의 웅지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다. 지금 진해의 웅천 등으로 그 진행이 남아있는데 나라의 제사, 소사를 지냈으며 경상도 지리지에는 웅신현의 명산으로 기록되었다. 신정동 여지 성남 웅신현 기사에는 웅산은 웅천현의 진산으로 산꼭대기에 웅산 신당이 있어 해마다 4월과 10월에 신을 맞이하여 제사하고 산 아래로 내려와 구설한다고 하였다. 경상도읍지에는 산정에 기암이 있는데 높이가 10여장이고 둘레가 50여장이어서 그 위에 30여인이 앉을만하다. 우뚝 서 있는데 이름을 천자봉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시루봉과 천자봉이 같은 봉우리인지는 여기서는 괴례로 하고 우리 고유신앙에서 산정에서 제사하고 하산해 구설한다는 것은 무척 오래된 사연임을 확인할 수 있고 어느 시점 아마 임난 이후부터는 불법과 만나 선조사의 중창설화로 정착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거는 제 견해입니다. 한편 웅진사가 선주사로 표기되는 옛 기록은 서기 1750년 무렵 국가사업으로 편찬된 해동지도가 그 처대로 확인된다. 이 지도를 제외하면 고려시대 자정국종 비문에서부터 조선 초기 조선왕조실록, 조선 후기의 영남읍지, 창원읍지 등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웅신사로 기록되어 있다. 곰, 감 또는 곰은 지모신을 나타내는 순수 이말이라는 학계의 견해. 창원대 교수 계시는 민근기 교수님이 창원도어부 번역의 진행연구 2000년도에 발간한 책에 그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건축 목재를 날랐다는 중창설화의 봄이야기는 워낙 유명하다. 그런 거 우리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의 설화는 예전에 불모산 자락에 제주 잘 부르는 곰이 있었는데 도량석 소리 끓이지 않는 선주사 스님들의 수행 정진에 얼핏 근무시던 곰이 내란대의 법회의 뒷좌석을 차지하고는 참선 모습을 흉내를 내기도 하였다. 이후 그 곰이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전생의 흉내 덕분인지 선주사에서 부목 소임을 맡아서는 역시 근기는 바닥이라 이런 곰퉁이 그 자체였다. 심성은 착하나 근기는 밑바닥. 공양간에서 가마솥에 밥을 지으면서도
곧짧은 청산매에 빠져 졸고 하였는데 그만 속박이 타고 말았다. 마침 지나던 스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는 이 미련한 공 같은 놈이라며 지팡이로 등짝을 후려치실 때 번쩍 자신의 전생 모습과 함께 크게 느끼는 바가 있어 이후부터는 오로지 용맹정진하여 이어꾸는 큰 스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전합니다. 요 이야기는 부곡 이 이야기는 우리 예전에 니르바나 부패할 때 다음에 총무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만 지광 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곰절이라는데 그 용어에 대강 모르는 뜻이 있다고.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각색을 한 겁니다. 또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해놓으니까 또 다른 책에도 이렇게 이제 제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이제 정리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자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한 가지를 갖다 적용을 해서 권위자가 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선두사를 좋아하고 또 알고 싶으니까 그래 자충우도 아무거나 검색을 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그것도 또 다음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대한불교진흥원에서 한국의 명찰 시리즈 5번째 나온 불모사, 선주사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자면 이런 기초 자료를 안 해놨으면 이런 두께의 책이 나와서는 없겠죠. 제 자랑입니다만. 그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문학자는 아니지만 우리 젊을 때 참 인기 있었던 책이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가 가장 높이 나르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그래, 멀리 보고 싶은 사람은 멀리 보고 저는 가장 낮게 날아서 샅샅이 본다. 그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불모산 말미처로 들어가겠습니다. 명찰 선교사를 넉넉한 앞석에 품은 불모산은 사철청신한 아름다운 숲과 맑은 물 가득한 요천 청류, 우리 불자들은 물론 많은 창원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이다. 또한 이 산은 반야, 프라트나 진실한 지혜로 인도한다는 뜻인 불모라는 명칭은 그 유래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어 왔다. 이 산의 명칭에 대한 액기록과 여러 견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액기록의 명칭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구월무산, 경상도 지리지에는 치무산, 신정동국 여지승남의 불모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가야수로왕의 7 아들이 출마한 산이다. 가야불교 곧 남방불교 직수입설을 바탕으로 금강가야 김수로왕의 7 왕자를 이 산에 입상케 하여 스님이 되게 하였는데 그런 인연을 만드는 허왕후 이름은 허황호입니다. 허왕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좀 헷갈리고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길이는 뜻으로 불모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전설과 관련해서는 성주사 입구의 도락의 우물에 수로왕이 응하여 마셨다는 뜻으로 어수정이라고 한다.
다음에 김해의 서쪽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한자가 우리 땅에 유입되기 전에 순수 우리말 서쪽 방위를 나타내는 발의 변이 형태로 아까 위에서 나왔죠. 부월, 취가 불이라는 음가를 표기하고 무모는 산을 뜻하는 외의 차자 표기로 본 견해이다. 그러므로 김해의 서쪽의 산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철생산, 야철과의 연관, 액기록의 부월무, 취무가 불다라는 뜻과 함께 철생산 기록이 동반되므로 풀무의 한자식 표현이다. 팽화를 그리는 스님이 계셨다. 예전 선주사에 불화, 팽화를 잘 그리는 스님이 있어서 이것도 불법을 지역민에게 전파하는 좋은 방편이고 불화를 그리는 사람을 불모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민둥산을 좋게 이름한 것이다. 한때 철생산 등으로 인하여 많은 목재가 남불되어 산이 온통 불모의 지경인 것을 이화하여 같은 의미인 불모로 표기하였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스님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쪽 동편계곡으로 쭉 올라가면 쇠를 뽑아내는 원석에서 쇠를 뽑아내고 난 뒤에 스거지라는 덩어리들이 아주 많이 사이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말 불모를 불모라는 한자어로 의미를 확장시켰다. 조선왕조실록 광해 8년 3월 24일자 기사에 창원 불모동의 본 이름은 불모, 화지로 노야의 다른 우리말이다. 불모동에 예전에 철로가 있었으므로 불모인데 성지스님이 불모와 소금이 비슷하므로 이렇게 칭한 것이다 라는 내용과 함께 성지스님은 명당이 이곳 어디에 그의 어머니 모습을 쓰고 그 음독으로 장차 여기에서 성인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 왕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광해군대인데 이제 이분이 선주사 주석을 하시다가 이후 하도 그 풍수를 잘 본다고 소문이 나니까 저도 사실은 원본 그 풍수 책을 풍수 지리서를 성지스님이 만드신 목판 인쇄문인데 그걸 봤습니다. 봐서 제가 복사를 해놨거든요. 했는데 하도 풍수를 잘 보고 일하니까 광해군이 서울로 모십니다. 모셔갖고 아마 그때 경희궁인가요? 그때는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이 불타고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희궁인가 거기서 이제 직무를 보시는데 광해군이 하는데 이제 성지스님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당신이 풍수를 잘 보니까 어디가 좋겠노? 그러니까 경희궁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 길집이나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인간을 다 흘러내고 그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광해군 실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 일까지 있고 이래갖고 민원이 잘해야된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인조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원 성지스님이 우리 성주사도 주석하셨지만은 부산 쪽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산 초읍에 가면 왜 어린이 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대공원이 우리 클 때에는 성지곡 수원지로 불렀어요. 나중에 이제 박근혜가 거기다 어린이 해관 짓고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이름을 했지만 그래서 거기가 성지곡 수원지가 성지스님이 사시기 때문에 성지곡 수원지라고 그럽니다. 이제 인조 반정 후에 체포돼서 말하자면 최후 진술을 하는데 그래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좋은 말 했을 뿐인데 몸뚱은 따라 있는데 내가 무슨 죄냐고 이렇게 성지스님이 항변하는 그런 내용도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불교랄까 불교 역사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제가 공군에 근무를 하면서 부산에 있는 공군 사직기지청이라고 지금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었는데 거기 우리 영내 장병들을 위한 조그만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조그만 도서관이 있는데 이건 뭐 참모총장 아들부터 참모차장 조카들 전부 다 한 군데서 근무하니까 걔들 느낌이 큽니다. 아이 참 보도 않은 채말 끼고 그렇게 거기다가 미니 당구장을 만들어 줬어 이래갖고 식지로는 갖다가 미니 당구대하고 탁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갖다가 도서관을 정리를 하니까 책을 갖다가 내가 가고 싶은 거 갖고 와도 되나 갖고 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게 요 지금 센터문고에서 나온 책인데 일본 동경대의 와타나베 쇼코 박사가 저자고 우리 법정 스님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추정할 때는 그때 법정 스님께서는 한 30대 중반이나 그래야 되 싶은데 지금도 보면 이 번역이 하나 오류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문법판으로 해서 합니다만은 지금 석가모니인가 해서 다른 출판사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항상 공부하면서도 우리 불교 불사들의 교육의 기본 중에 기본은 부처님의 일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과 함께 그 당시에 양주동 박사가 황금 맞아서 자기 자서전을 이렇게 성기했습니다. 요거 한 건 하고 그거 한 건 하고 제가 두 건을 챙겼다. 한 건은 나중에 우리 향토사 연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김해 문화원장님께서 적을 때 그 책을 갖다가 감명 깊었는데 찾을 길이 없다. 그리고 그 책 저한테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김해 문화원장님한테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성주사 사정문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사 사정문은 예전에 성주사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동안 종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가 지금 우리 선교사로 돌아오기가 한 10년 될 것 같습니다. 적어놨습니다만 선교사 사정문은 근래 입수되었습니다. 대구 대성사 주인스님께서 1차 분야 주인스님은 우리 유명한 무비 큰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고 동국 역기문에서 어느 스님이 돼서 한학을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2차 분야는 서해 가신 다천 김종원 선생님이 감수하였으며 정리는 경남불교대학 동수학 교학실장이 맡았습니다. 2004년 5월 한 2003년경에 아마 이 책이 우리 선주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선주사 창건 사적에서 한문은 지금 할 거 없고 거기서 한 중간쯤 11째 줄에 보면 금자 선주사 내 신라 41세 흥덕대왕 지시창운 그러니까 신라 흥덕왕 때 처음에 창군된 거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선주사 소개되는 부분에서 서기 827년에 무영스님께서 창건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좀 그게 어디서 우리 사정문에도 그 연도는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고 좀 신발이는 풀리긴 풀렸습니다만 827년도 같으면 사실은 무영 선생님께서
당나라에 유학 계시던 때입니다. 그래서 835년에 기록하게 되거든요. 끼워 맞추더라도 좀 말이 되게 끼워 맞췄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한문 제일 끝에 이쪽에 제일 밑에 적호 초축 동계 건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이제 이거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때는 우리 그 인도에서는 왜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해도 연도 같은 잘 표기를 안 하는데 우리 그 동아시아 쪽에는 그 내용은 어쨌든 뭐 언제 누가 이거를 갖다가 짓고 썼다 그런 거 갖다 분명히 하거든요. 이 책에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래 이제 이거 이사하라고 이제 생각만 하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었더라. 그 집중을 하고 그 생각을 하니까 우연히 밝혀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제가 사무실이 용호동에 있고 그 이제 용호동에서 우리 일을 하다가 낮에 점심 먹고 목욕탕을 한 번씩 갑니다. 목욕탕 가는 길에 그 보면 이렇게 서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저 목욕탕 가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서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서점에 들어갔어도 이거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들어간 건 아닌데 저쪽 막 정면 제일 우스게 보이는 책이 전광록 책입니다. 그 전광록 책 싶어서 딱 가서 첫 페이지인데 그 페이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적고 이제 붉은 호랑이인데 병인면이고 요거 외에도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그 옛날에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 중국 면허를 쓰다가 우리가 이제 자주 의식이 생기니까 중국 면허도 쓰기 싫고 또 우리 멋대로 쓰면 역적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비기에는 따로 그냥 우리끼리 지으라고 요즘 이야기하면 백말띠 어떤 그런 거 하고 갔습니다. 참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는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다르게 정말 저는 기초 공부라는 그런 게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 신발이 나오고 또 아까 그 복음 중에도 보는 것 같으면 그 대가들도 이것저것 이제 우리 선교사 사정문은 사실은 범어사 사적기를 지으면서 플러스 만으로 해주신 건데 그래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체로 잘 나가다가 뒤에 가면 초수로 막 이렇게 흘리 나거든요. 그런데 그 초수 중에서 그 대가들도 이 글자는 도저히 해독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주인스님 같은 경우에는 한문을 갖다 글을 몰라도 이렇게 운율을 맞추고 내는 정도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한자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 법회 날 이래 와서 저는 저로 밖에 있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도 여기서는 써있자가 들어가야지.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게 합리적이 아닐까 하고 이제 그 스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럴 스님이 무릎을 탁 치시면서 거기에는 그 글자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제가 한문을 잘 알아서가 아니거든요. 참 자꾸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니까 그런 성과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에 맨 끝부분에 그 연도 표시되기 이전에 그 위에 줄에 보면 무형극사가 앞에서 이끌고
징경대사가 뒤에서 따르니 법당과 정가, 유사와 더불어 불상, 시왕, 나한 등과 여러 가지 비품들은 어찌 그리도 장하게 갖추어졌을까. 생각컨대 그 성공의 연대와 일을 이루어진 전말은 적확히 기록할 수가 없도다 하는데, 여기 이제 징경대사가 나오시죠. 징경대사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산성문 독립상문회 참여하신 분이거든요.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 징경대사, 물론 뭐 우리 그 불명에는 그뭐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대에 그 임진왜란 이후에 이 지역에서 징경대사가 활약했다는 이야기는 그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는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그 아까 도인 진정 스님의 오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사정물이 1686년인데 그 진정 도인은 1700년대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뭐 선주사 관련된 자료 좀 보이면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고, 그래 제가 아쉬운 부분이 요번에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 절의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그 사람 알고 그 사람 없으면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들 아주 기초 자료를 모아놓으면 또 가다가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연구하고 더 추가해서 착착 사전에 보관이 될 수가 있다면 그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골머리 안 알아도 좀 더 공부가 그렇게 수월하게 들어가야만이 더 높은 공부, 더 깊은 공부로 나갈 수 있지 않나, 뭐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 좀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솜씨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특히 성인들은 실제로는 이야기가 너무 길면 집중이 안 됩니다. 제 경우도 한 30분만 지나면 줄이 다 틀어지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조금 뭐 속도를 내더라도 좀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2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선두사 약사. 한 8년이나 그때쯤 제가 조사 정리한 것 같습니다. 선두사 약사, 현재까지 파악된 선두사 관련 인물 위주의 연표입니다. 오류나 오충할 부분이나 액기록, 사진, 정형 등이 있으면 제보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국선 회장님께서 프로필 소개할 때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요번 이제 8월 달부터는 지금 이제 교육받고 있는 중인데, 문화체육부에서 주최를 하고, 국학진흥원에서 모집한 근대사료 문화조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건데, 혹시라도 어릴 때 이렇게 선두사 소풍 와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또는 사회 전반적인 어떤 좀 의미 있다 싶은 자료들이 있으면 책이든 사진이든 도면이든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제목이 있으면 바로 가다가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바로 돌려드리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불모산 선두사 약사 2009년 6월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 확이 그림에 적혀있는 글씨입니다. 금성문, 비석이라든지 금속에 새겨진 글, 사서 등의 내용을 발췌. 북방분리는 마이너스 1027년 주로 석이 알로로 환산을 표기했습니다. 참근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남방불교 직수입설 황후 또 장유화상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우리 사경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무주 무영 국사께서 선교사를 창건했다. 아까 연도 문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영 스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뿐만 아니고 요 진해라든지 경남 이름에 무영 스님 창건설이 많습니다. 우리 정경산 넘어서 우곡사도 그렇고 또 저쪽에 함안 쪽에 가면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요. 내내 해인사 방사인데 거기도 무명선이 창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또 많지만은 그런데 무명선이가 연고 있는 곳에서 진영 스님 초상화가 있는 데는 우리 선교사가 가장 오래된 그림입니다. 그리고 범어사에 계시는 고성열전 저이시 백운스님, 백운스님 저서에 보면 왜 철강선사께서 도당 유학을 해서 화순 상공사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고 다음에 그게 영월에 법흥사가 사자산문의 구상선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상공사는 그러면 사자산문의 근본 노래다.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백운스님 견해에 따르면 우리 선주사가 응신사라도 불리지만은 보령 선주사가 있게 만든 바로 근본 도량이다. 그래 이제 백운스님 추측은 웅천으로 이렇게 귀국을 하셔서 성흥사 쪽에도 잠시 쉬었을 수도 있고 그래 또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한동안 여기 선주사에 주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라왕실의 후원으로 보령 선주사로 이제 도량을 건설하게 되고 창건하게 되거든요. 거기 가면 삼청석탑이라든지 아주 대규모 국보입니다. 또 최치훈 선생이 그를 짓고 서고한 무용국사비가 있습니다. 또 이제 비슷한 구산성문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창문에는 구산성문 독립창문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진경스님하고 또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래 이제 진경대사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근데 한때 진경스님께서 복림사를 떠나 계십니다. 나중에 입적하실 때는 여기 돌아와서 입적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그렇게 대가람이 되지 못하고 복림사가 못되고 한 이유가 뭘까 늘 궁금하게 생각되는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경북 동안에 태자사라고 절이 있었답니다. 태자사에 남공대사비가 있습니다. 그분 이제 빈문에 보는 것 같으면 남공대사도 역시 도당 유학 후에 귀국해서 하니까 태백산 흑석선은 지금 강릉 쪽에 있었던 사찰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찾아가고 진경대사를 뵙고 이제 인사를 했겠죠. 거기 근데 진경대사께서 이제 남궁대사는 한참 후배겠죠. 남궁대사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은 불가피하게 내가 여기 와 있지만은 내 반드시 돌아가서 동일 사문을 갖다 크게 발전시키리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추측하기에는 예전의 학계에서는 후백제 개론이 진례성을 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자들은 진례성이 후백제 쪽이니까 너무 멀지 않은 이제 그쪽으로 추정을 해갖고 남은 쪽이다 또 학자에 따라서는 어딜 끼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고
진대성이라는 이름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개민 세력이 쳐들어오니까 신라방실하고 가깝던 징경대사는 일시 이제 그 흑석 선언으로 좀 피신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정이 정리가 되면 반드시 다시 내려가고 복림장군을 크게 발전시키려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 난공대사 비에 보는 것 같으면 뭐 재미있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 스님을 지금 뵈니까 얼굴이 빙자 얼음 같이 단정하고 맑고 막 그렇더라. 그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기 법명에 거울 경제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용모가 단정한가 봐요. 농담이고. 그 다음에 자정국존 기무 송리산 법주사 자정위수 스님이 그 송리산 법주사에서 입적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국사도 아니고 왕사도 아니고 국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존은 뭐 하는 것 같으면 그때 우리나라가 고려가 그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럼 한 나라에 국사가 두 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일년 스님도 일년 국존 대화했거든요. 그런 이야기, 국존이라는 것은 고려 말에 우리나라 가석기에 우리나라 그 스님들 중에서 그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그 우러러 받는 이제 국사택입니다. 그래 이제 이 기절에 보면 두 번째로 출석한 웅진사에 있을 때 특별히 비서를 내려 수자를 주되, 이건 이제 방공서를 통해서 공문서로서 주지로 갖다가 자정 미수 스님을 임명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집필한 분이 다 선두사하고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이진부 불교신문 논설 유언은 뭐 그분은 선두사도 자주 오시고 또 이렇게 표면하고 왔다 갔다 하실 때는 제가 모시다 드리고 이랬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대영 교수는 제가 뭐 말은 안 하지만은 제하고 있는 때문에라도 선두사 책자를 만들 그걸 했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신대영 교수가 그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금성문 비스 같은 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 이제 이분이 그 비문을 해석을 하면서 그냥 자정 이수스님 비문을 해석을 하면서 웅신사는 그 충남 공주에 있던 공주도 예전에 웅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송리산이고 공주고 가까우니까 그래 추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법교신문 맡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신대영 교수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갖고 그 웅진사가 공주에 있던 절이라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그 자신은 없는데 그럴 거라고 추측을 했다 하니까, 그리고 그 우리 차문에 성주사가 옛날에 웅진사였는데 한번 이렇게 그럴 수가 있겠다고 내가 좀 더 연구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좀 어설픈 실력 사람이 고집이 세고 좀 한국인 높은 분들은 인정도 빨라요. 그래서 다음에 당시 말이 맞겠다 고 해서 또 선두사 이 책을 만들 때 같이 작업하고 제가 자료 제공해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간송미술관 차한수 선생이라든지 동국대 김상인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야기를 다 드리는 시간이 좀 그럴 것 같고, 동국대 김상현 교수님하고 보면은 아까 프로필 소개할 때 연사회라고 나왔습니다. 가이드를 했다고 제가 그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 하는 것 같으면 그 예전에 정신문화연구원, 지금 한국중앙학연구원이지, 거기서 그 스님들하고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했겠죠. 김상민 교수님이 이제 삼국 유사를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스님들 여기서 지금은 그 한인들이지만은 다음 세월이 가면 각 사찰의 수지를 맡고 할 거 아니냐.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그 전국적으로 그 지구같이 만들어서 같이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보고 하자. 그래서 삼국 유사의 1년 스님의 연장, 그 다음에 삼국 유사의 사자, 그렇게 해서 그 연사회라고 그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 또 이분이 뭐 삼국 유사 해설편의 뭐 백미라고 할 수 최종파이라고 할 수 있는 5권짜리 삼국 유사 그 해설서를 하는데 불교 부분을 김상은 교수님께서 그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법흥왕 때 2차동 있지 않습니까? 법흥왕 때 2차동. 예. 그 기사에 보면 법흥왕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한 마리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포수가 살점을 떼어주고 그 이제 그거는 대지도론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 봐요. 그 다음에 7마리 호랑이를 살리려고 해서 그 자기 몸을 던진 게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그 정생감인데 그거는 출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에 그 내용을 내가 어디서 봤더라 싶은데 결국은 군대에서 건진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渡辺 쇼고 교수가 서문을 쓰면서 그 중국의 현장 스님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그래 호랑이하고 관련된 그 탑이 아직도 있더라. 그 한 기록이 있다. 현장 스님 기록에. 그래 그 경전의 이름은 뭐 불설이야 호기경인가 뭐 이름이 좀 아주 길더라고요. 그런데 이하는 뭐하는 우리 기아 배고프다니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겨울에 설산에서 그 새끼 6마리하고 거기가 그 먹을 것이 없어갖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보살이 이제 부처님 전생에 그걸 보고 이제 몸을 던져서 그 호랑이들이 배를 채우게 했다고 한 그거는.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이제 그 부분 집필자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하니까 내 지금 버스 타고 가는데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전화 받기가 좀 뭐한데 가지고 그래서 그럼 요점만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나중에 전화 주십시오 했더만 뭐라? 하면서 내 지금 여기 어디 그 벤치에 앉아가고 받아 적을게. 그 출전을 이제 제가 이제 찾았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 메모를 하고 했더만 얼마 지나서 그래 틀림없다. 다음에 이것이 재판이 나오는 것 되면 반드시 당신 이름하고 그 내용을 주석에 넣겠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 한글 대장경 옛날에 그 번역한 한글 대장경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 글이 나와 있더라고. 그거 하고 이제 김상인 교수님 당신 이렇게 저서하고 선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게 이제 또 이제 아까 이런 연사회하고 또 이제 연관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 태종 7년에 보면 그 세종 태종 때 우리 불교 통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의정부에서 여러 고을의 자국사를 점할 때 의창 신사를 화엄사찰로 화엄사찰은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영남에 딱 2곳밖에 없어요. 제 기억에는 밀양 영원사제하고 우리 문신사 성주사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래 제가 이걸 사료를 보고 그 스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우리 성주사가 선종사찰이지만은 화엄사찰적인 성격도 강하다. 화엄신종 기도 같은 걸 많이 그 중점을 두고 있다고 또 그 이면을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성주사 안내문 요 부분은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생각을 하려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가 좀 더 되면 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조선왕조실록의 광해군 성지스님 아까 보면 이 부분은 그 말씀을 드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웅전 주종 석가모니불 복장 기록의 순치 12년 1655년에 신조불상 시조기가 들어있고 삼강 계신스님 그 다음에 같은 문서에 같은 불상 복장물에 옹정 7년 1729년 개건불사 등에 관한 복장문 주지진정 스님 경상 우도관찰사 박문수 그 문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정정 감로탱에 보면 이 부분도 우리가 정식 명칭은 감로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 개론에는 감로왕도라는 말이 맞지 않다. 차라리 감로탱을 해야 말이 맞다. 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화기의 백왕스님 손제자 도인진정 이것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성주사 사정문 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774년도에 원해스님 부도 1781년 경세스님 부도 요분들은 부도는 있지만 성주사 주지를 하셨던 그런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주지 그쪽에서는 뺐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부전 지장팽에 1920년대에 주지 영월경호 스님 그 다음에 대웅전 진영의 창건주 무영국사 1876년에 공한 화기의 문인찬 대왕스님이시죠. 그 다음에 성교 양종 포항남 대총 그런데 여기는 자세한 화기가 없어갖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교 양종 서봉당 의정 대선사 화기의 문인찬 대왕스님 모시고 성주사 신중탱이 1892년 화주의 찬원 역시 대왕스님 그 다음에 대왕당 찬원 대선사 대왕스님 화기의 일충년 1925년으로 문인 지리사님 진원 대찬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 대웅전 형판은 제가 볼 때는 칠곡 송림사에 계시던 기성패선 스님이 확실시 되면 여기에는 누구거리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기성패선 스님의 협판 글씨는 전국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가까운 데 옥천사, 보성 옥천사에도 스님이 있고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무영국사 스님을 혹한 우리 창원지에서 나오는 자료에 보면 무령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좀 창원시 문학과를 많이 좀 노력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물들역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음규칙 이렇게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고 적용을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영자 같은 경우에는 물들역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오염할 때 기에 들어가면 염은 당연한 기고 그 다음에 염색한다 할 때도 염색한다 이걸 염색을 바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 하지 말고 통일을 시켜라. 무령 자꾸 헷갈리지 말고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답변이 정확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를 뭐라 하냐면 요즘과는 달라서 통일신라 시대에는 영을 영어로도 바로 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또 톱이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원시장이 바로 때리죠. 그러면 그 물들령을 통일신라시대 때는 창원 문학가는 바보다 고 읽을 수도 있겠네 하고 한참 웃고 뭐 그랬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는, 예전에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우리 고려 가사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해보면 그 서울 지역에서 지은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경상도 말 맛이 나야 될 텐데, 뭐 우리가 뭐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경상도 맛이 전혀 안 나잖아요.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조금 어린 마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듣고 아하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 현지에서는 세월이 가면 말이 많이 빨라지고 줄어들고 거칠어진대. 그러니까 신라시대 경주 말은 오히려 그 다음에 그 개성이라든지 또는 그 일본 말에도 우리 그 신라 말의 잔재가 좀 원형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영국 본토에서는 현재는 쓰는 영어가 비틀즈어라서 비틀즈 이후에는 원래 영어하고는 많이 달라졌나 봐요. 그게 지금 원래 영국에서 쓰는 영어는 저쪽에 미국 뉴욕이라든지 호주에 그 원형이 많이 남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럼 이제 근현대로 가면 1919년도에 동종에 갖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 조실의德강스님, 그때 주지로서는 용봉스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지장태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929년도에 우리 대웅전 주종굴에 아까 기록이 두 기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1929년도에 다시 개공불사를 하면서 다시 이제 그 개공불사 내역을 적고, 최근에 또 우리가 개공불사를 했으니까 우리 또 이제 기록을 넣었겠죠. 그 다음에 1931년도에 어수각적인 보면 돌에 새긴 글들이 있죠. 정해월 등 영불당, 삼법당, 불사, 위타개원 대시주 되고, 그 다음에 1935년에 요 입구에 아까 이야기 드린 그 성주사 사직부에 보면 주지는 원명, 아까 이야기한 남전, 김 한자 글자가 있고, 그다음에 현무는 아마 아까 이야기했던 비기에서는, 그래서 이원년 갖고 돈장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음력 7월을 별칭인가 봐요. 그래서 1942년으로 추정하는데 중흥조 등암대종사 공덕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주지 강명하로 되어 있고, 요 글은 성균박사 이기주라는 분이 차내고, 1950년에 삼성각 칠성템 주지 대현, 그 다음에 1951년 6월에 비구니 인홍스님 등이 성주사 결사를 했습니다. 이때가 성철 스님 등에서는 봉황사에서 결사를 하시고, 비구니 스님들은 여기서 봉주 귀학이라고 하고 비구니 결사를 우리 성주사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52년경에 백운 스님의 고성결전에 보면, 그때 고암 스님, 인국 스님 등이 의논을 해갖고, 그 당시 주지는 일조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주사가 성주 삼문의 근본 도량이고 이때 그 우리 여기가 해방 후 처음으로 우리 불교계의 총림을 우리 성주사에 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결국은 안 되고 다음에 이제 해인사로 이제 그게 넘어가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성주사 그 당시에 쌀 생산량이 한 100명이 1년 먹을 정도인데 총림을 만들면 좀 부족하다 이거죠. 그런 거라고 여러 가지 사정, 전 6.25 동란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해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때 총림이 됐으면 대단하겠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스님들도 오셨지만은 성철 스님께서 여기 한해 동안거를 마셨어요. 마시면서 그때 이제 일화가 아마 마산에 병원인가 여객회사 하는 분이 시주를 많이 하고 대웅전 앞에 현수막으로 공덕 그런 걸 했던가 봐요. 성철 스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거 걸어놔야 되겠다. 마산 도전에 가서 걸어놔라. 그거 가야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아이가. 그런데 이 사람도 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철거를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는 것 같으면 여기 계실 때 소금으로 먹고 식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게 몇 번 있잖아요. 그걸 한 위장을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 메르노 병원에 가셨는데 메르노 병원 의사들이 이렇게 혈액을 채취를 해보니까 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여동생 피하고 순도가 같다. 선생님 한 번만 더 보세요. 야 이놈들아 내 피 빨아갖고 이거 갖다 내 죽이나 하자 하고 이제 거절했다. 그런 일화도 전해 내려오죠. 그 다음에 1967년도 정민년의 영산전에 신육나도 주지 불생멸.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도 우리 수문당이 이야기인데 그 수문당이 우리 말로는 숨은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에는 천선동 동네 처녀가 스님들 왔다 갔다 하시는데 훤칠한 모습에 반해갖고 짝사랑을 하다가 죽었다. 거기에서 숨어서 봤다 해서 숨은 땅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체록을 해보니까 이게 바로 유명한 진묵대사 이야기입니다. 진묵대사 유족들하고 초이선사, 다성 초이선사께서 지금 이쪽 보는 것 같으면 진묵대사가 3일 때 그러니까 성주사에서 생활하는 바봐요. 그래 이제 그 처녀가 진묵스님한테 반해갖고 삼사병이 걸려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갖고 다시 환생을 해가 동자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이제 그때는 이제 진묵스님이 전주 쪽에 이제 가서 주제를 보실 때 그래 가서 이제 걔가 찾아온 거예요. 제자가 되려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제 기춘이라고 지어주세요. 이제 스님은 보니까 옛날에 봤던 그 처녀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뻐하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이러니까 그 절에 이제 대중 스님들이 그걸 갖다가 비난을 했던가 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절집은 평등한데 어째 얘한테는 갖다 그렇게 잘 해주느냐고 불만을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게 스님이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기춘일을 시켜서 바늘을 갖고 오라고 해갖고 대중들 공양 시간에 바위 때 전부 다 바늘 하나씩 이렇게 쭉 놔뒀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있으니까 진묵대사 바위에는 국수가 수북하고 다른 스님들 바위에는 바늘이 그대로 있었다. 그 뒤부터는 대중들이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한다. 그런데 한번 검색을 하면서 진묵대사는 굉장한 부입니다. 시도 보는 것 같으면 땅을 요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갖고
장쾌하죠. 하고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은 분인데 요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페이지에 보면 사진이 있죠. 예, 이 사진이 아주 희귀한 사진이 돼서 이따 배우들 시간이 있으면 모르지만 제가 희귀 사진은 요거는 월화 김달진 선생이라고 내가 동국 역경은 출신이고 또 시인이고 진해분인데 우리 선주사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선주사에서 보사라는 외절이라는 시도 짓고 근데 요 사진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만은 김달진 선생이 자기 환갑 때 밖에서 잔치를 안 하고 선주사에 와서 수연 불공이라고 해서 불공을 올린 그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사진은 고항선님께서 제일 중간에 앉아 계시는데 1975년도에 선주사 호흡이 오늘날 신도회하고 같은 성격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취지문을 이래 보는 것 같으면 국민교육헌장에 이르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그거까지는 오늘 다 못 읽어드리겠네. 그런데 1957년경에 고항선님께서 선주사 주지를 역임을 하시고 그 이후에 1967년도부터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3대 종종, 그 다음에 1972년도부터는 제4대 종종, 그 다음에 중간에 제6대가 서웅스님이신가 하시고, 그 다음에 1978년도부터 제6대 종전을 또 하시고, 그 중간에 74년도에서 78년도까지 서웅스님께서 종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을 3번이나 하신 큰 어른이 우리 1957년에 선주사 주지 역임을 하시고 그때 호국회를 만들 때 정명법사 이리 오셔서 같이 기념 촬영도 하시고 했네. 아까 김달진 선생님 를 갖다가 제가 이 사진을 발굴해서 불교신문에 기사도 나가고 했습니다만 제가 인터넷판에 우리 선두사 카페에도 지금도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 육시 해양의 계기로 이거는 제가 쓴 거입니다. 2009년 4월 달에 김달진 선생 수용불공 사진을 보면 인생 육시 회양의 계기로 삼았으며 환각, 회각, 화각, 주각은 자신이 태어난 간지가 다시 돌아오는 교재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해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어느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좀 따라왔습니다. 환갑 잔치를 달리 수연이라 부르고 그 다음 해의 생일을 진갑이라 하여 다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각별한 의미를 두었다. 영양과 의료의 발전 덕택으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 요즘에는 환갑의 의미가 다소 줄어들어 잔치를 축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소리 기념하기도 하지만 잔치 규모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인생 60의 의미마저도 잊혀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경남 진해시에는 한국 현대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진해 출신의 월화 김달진 선생의 업적과 문화세계를 기리는 김달진 문화관 관장 이승무 있다. 이곳의 저 시절에는 선생의 동국 역경원 시절의 사진을 비롯하여 문학회 활동 등의 귀한 자료가 있어 흥미로운 곳인데
최근 문학관의 심화선 학예사의 제보로 이곳에 소장된 귀한 사진 한 장을 볼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자신의 61세 생일인 우리 나이 61세 환갑을 맞아 창원 선주사에서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는 모습, 즉 수영 불공의 사진인데 자료 자체로도 매우 희한한 사진이었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부자로서 남다른 소리가 들었다. 불교에 기이하여 나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만 생활에 쫓겨 깊은 수행이나 신행이 부족한 것이 제가 불자의 현실적 처지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핑계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불자로서의 바른 자세는 아닐 것이다. 환갑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루려는 부산한 생활인으로서 삶이었다면 더도들도 말고 환갑 때부터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회양하는 삶을 사는 제2의 인생을 여는 계기로 이 수년 불공이 근사하고 적절한 의외로 여겨졌다. 자신의 60평생을 반추하며 새로운 각심으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며 세상을 발언하고 스님과 도우들의 축원을 받으며 자기 형편껏 마련한 잔치 형식으로 대중들과 함께 공양을 같이 드는 기회가 된다면 그냥 지나치기는 아쉬운 한갑을 뜻깊게 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이 이야기를 주변 불자들에게 타진해보니 모두들 기록적이지 않은 참으로 가치 있는 불공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다만 한갑을 넘긴 불자 중에는 왜 진작 찾아내서 발휘하지 않았냐며 볼멘 소리가 하는 분도 있지만 참 걱정도 발자다. 그럼 칠순에 60이라고 웃기면서 불공 올리면 더 좋지 않겠냐고 답을 하며 같이 웃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러고 하면 내용 그 불교심은 사실은 제 감상이 안 들어갔지 같은 내용으로 좀 그럼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선두사 요천계곡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다 지금 읽을도 그렇고 또 읽을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첫 시에 두 번째 기절 제일 위에 이제까지 상을 모인 꽃피는 날 좋았고 그러는데 그 조선 후기에 선비들이 사파동 가면 그 추원제라고 소산 그 김기호 선생을 기리는 그 제실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중심이 돼서 우리 요천 계곡역에서 요천 시사회를 해마다 여는데 그걸 여는 때가 음력 3월 3일, 9월 9일 해서 여기서 시도 짓고 하는데 그런 모임이 그리고 그 선비들은 또 보면 우리 선주사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더라 그런 그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차원 요천에는 거기도 6째 길에 유상고견이라고 말이 나오죠. 유상고견은 뭐냐면 그 상자는 전복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로를 이렇게 물기를 전복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술잔을 띄우고 술잔이 돌아가는 그런 경주 포승정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요천 계곡이 바위통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하니까 유상고견을 할 만한 그런 장소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요천에 아까 말씀드린 소상 김기호 선생이 지은 시입니다. 그 첫 줄에 용암이라고 나와요. 그 지금 우리 부도관 옆에 그 용화전이 예전에는 그 수원지가 만들어지기에는 수원지 안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수원지를 만들면서 그 용화전을 갖다가 모셔놨는데 나중에 무당들이 와서 막 촛불 피우고 막 이래 하니까 우리 관음전을 지어서 그 준죄관 보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 관음전에 그 보살님을 갖다가 모셔놓고 그래 이분은 여기 보면 용암에서도 이렇게 되지만 또 우리 선주사 스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하룻밤 묵으면서 지은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참고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제 솜씨 없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학 강좌 첫 번째 시간 고경 권순학 강사님께서 열강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이문학 강좌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신 공양이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따로 받아주지 않고 밖에 나가실 때 떡이 있으니까 떡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가시지 마시고, 딱 강좌 첫 번째 수업했다는 표시로 사진을 하나, 같이 사진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이 여기서 준비하고 있으면 예. 나오셔가지고 사진을 하나씩 좀 찍어. 됐지? 이렇게 놓쳤나 싶더구만. 자, 다 나오십시오. 예. 지금 와도 이제 나오는 자, 우선 다 같이 움직일 때 한꺼번에 움직이실 시간이 제작됩니다. 자, 앞으로 나가주세요. 사진 한번 찍게요. 자, 다 오십시오. 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손을 좀 안으로 붙여주세요. 예. 저기 이제 부장님 나무에다 내 손을 책상 좀 옆으로 치우고 옆에 안 나오면 이제 잘 그쪽에 햇빛이 들어와서 잘 안 나오고 이쪽으로 나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안쪽으로 옆에는 안 나와요. 정확하게 나오고 이쁘게 안 나와요. 김치 할까요?